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6시 오마이뉴스의 긴급 생방송. 역시 일요일에도 오마이뉴스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말 사이에 엄청난 전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어제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 자동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저희 스튜디오까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향에 대해서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다. 네가 뭔데? 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담화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면서 네가 뭔데? 당신들이 뭔데? 제2의 내란을 이어가느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특히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희 10시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생방송 어디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일부 문을 열어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 사안에 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출연자는 선착순으로 조금씩 채워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요즘엔 뭐 안녕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묻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짧게만 어제 국회 상황 보고 나서 어쨌든 결론은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김태현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제 제가 그 국회 앞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예. 열이 받아서 땀이 흐르더라고요. 음.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리를 건너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추위에 떨면서도 사실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건 네. 분노 때문입니다. 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의 동조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내란의 지금 수괴인 윤석열 씨가 네. 인사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뭐 이상민의 그 사퇴도 받아주고 이미 그러니까 맞습니다. 면직 처리를 한 거죠. 그것도 받아줬고 뭐 국정원 제1차장 예, 1차장이죠. 거기도 임명한 거죠. 맞습니다. 방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 폭로를 했던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지금 인사권을 행사를 했고요. 후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를 했고, 네. 지금 한동훈과 한덕수의 주장과 그 설명과는 다르게 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경제, 안보, 외교라고 윤석열 씨가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이런 내란 사태 네. 그리고 이런 국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가장 큰 범죄 또는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음. 소극적인 동조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당론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내란에 반대하지만 국가를 지키기 위해라는 변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완벽하게 동의하는 거고. 아이고 뭐 그 사이에 저희가 뭐 한 2,300명으로 시작했는데 2,000명이 벌써 넘었네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KS 린님, 별님, 비자님, 남끼륵끼륵님, 서마담봉님, 오로신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또 나온 게 있나 보죠? 오로신님은 뭐 속보를 지금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해한 거 아니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담화문 전문 다 읽어드려요? 지금 사흘 나흘 사이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 대표라는 양반이 말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되겠습니까? 말 바꾼 거 다시 읽어드려요? 아니 이거는
사실 저희가 며칠째 내란 그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그날부터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논평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신병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라는 것을 수습해 가는데 내란의 공범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의 수괴는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 운영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하는 것마다 이렇게 바꿔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사의 수용과 관련해서 적극적 직무 행사로 보기 어렵다? 말장난합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대표의 자격이 없고 뭐 의원도 아닙니다만 공당에 이젠 뭐 내란의 힘이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니까요. 내란의 힘의 대표를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엔 국민이 없는데. 또 한 번 한동훈 대표의 말장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무튼 뭐 속보 전해주신 오로시님 감사드리고 흐르는 강님, 유원성님,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제가 시각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권을 여전히 윤석열이 단행을 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 새벽으로 좀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검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수사의 방향이 뭐 공수처, 검찰, 경찰, 특수본, 합수본 막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갈래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어제 새벽 1시 반에 김용현이 자진 출석을 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좀 수상합니다. 자진 출석이라는 게 새벽 내에 그냥 마음대로 간다고 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불러야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검찰에 뭐 사전 통보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이제 사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김용현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어제 이제 저도 뭐 정진석 그리고 김용현 이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텔레그램을 지금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다는 보도들은 나왔잖아요. 나 봤습니다. 근데 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도 지금 새로 가입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는 휴대전화를 바꿔서 새로 다 메신저를 가입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아예 바꿔서 증거인멸을 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김용현 씨가 자진 출석해가지고 핸드폰을 냈잖아요. 네. 이게 언제적이랑 똑같냐면 최상병 사건 때 이종섭 씨가 도망갔다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어요. 그 휴대전화 새 폰이었습니다. 깡통폰이었죠. 깡통폰이었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깡통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아까 검찰이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 만약 교체한 게 있다면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은 교체했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사 못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통신 기록 조회나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네. 그 통신 기록 조회만으로는 김용현 씨가 누구랑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사람과 이 시간에 통화를 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 다만 지금 이 김용현 씨가 휴대전화를 없애도 네. 피해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네. 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를 또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김용현 씨의 말이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용현 씨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 시간에 김용현한테 이런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갖고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건 전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만 변호사를 대동해서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증언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나가기 힘들다. 다만 하나 더 이제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검찰이 이 특수본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나섰는데 네. 그 수사를 나선 시점이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공교롭습니다.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받은 다음에 6시간 뒤에 김용현의 공간을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 말은 이미 김용현과 얘기가 끝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서 어떤 정보를 흘려주는 인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검찰에게 그 기자들이 물어본 건 이제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냐, 예. 그리고 압수수색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예. 예, 그리고 그밖에 다른 분들의 뭐 사안이나 이미 보도된 내용은 그 보도에 포함된 객관적인 내용을 참고해 달라 예.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의 상황은 그런데 이제 경찰은 또 경찰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공수처도 공수처대로 지금 고발받은 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다 초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지금 이제 수사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단계일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될까요? 그러니까 각 수사기관별로 이 수사를 주도하는 기관이 누구인지를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검찰은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군 검찰과 함께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경찰은 경찰대로 움직이고 또 공수처는 이번에 또 보니까 이첩해달라고 네. 검경에 또 요구를 했더군요. 요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공수처가 이첩을 해달라고 하면 음. 원래는 이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다만 이전에도 이 검찰은 이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했을 때 이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지 않고 지금 뭉치고, 그러니까 지금 뭉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사실 예. 이 부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검을 결국 가야 되는 일이고 특검을 어쨌든 출발시켜서 그 동안에 했던 수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특검에 다 이제 이첩을 하는 걸로 뭐 공동 수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때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검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을 좀 언급을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대화창에서 지금 말씀해주시는 분들 중에 그 저기 추미애 의원이 오늘 방송 직전에 새로운 내용을 좀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첩사가 개헌 문건을 만들어서 11월에 보고했다. 이제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인데 그 개헌 문건에 대한 이제 참고자를 저희도 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의 어떤 계엄령 계획이라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 계엄 선포를 이행한 것이다. 다만 우리 시민의 힘으로 혹은 그 내부의 관련자들이 손발이 제대로 맞아떨어진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참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만큼의 그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요 내용도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건 개헌 포고령 내용이에요. 네. 개헌 포고령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개헌 포고령이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일치한 내용들 중에 딱 하나만 다릅니다. 네네. 의사들 전공의를 포함해서 네. 48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개헌 포고령. 그거는 그럼 누가 중간에 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현안질을 하는 그 국방부 네, 현안질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이건 군사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도 아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 작성을 해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내용을 주장하고 싶은 건 지금 단 한 명이죠. 네. 윤석열이죠. 사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예.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예.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그리고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북계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예. 공공집회에서 목적 위에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강조사항이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강조사항. 강조사항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포고령 내용과 더불어서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던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입니다. 예. 야 이게 아주 꼼꼼하게 과거에 이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행사 사례들 같은 것들도 일일이 다 담아놓고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담아놓고 요거를 참고해서 비상계엄 사태를 획책했다, 계획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이게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서 좀 놀란 게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준비가 꼼꼼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이걸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요 문건을 보고 받았을 때, 이 계엄 선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이행되고 어떻게 또 국가가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추미애 의원이 5시 좀 넘은 시각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요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그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 뒤로 좀 넘겨서 참고 5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5 조금만 가봅시다. 예, 참고 5 보면은 참고 5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헌법 77조 1, 2, 3, 4, 5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3항 부분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조치에 지금 강조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강조 표시란 이유가 뭐냐면 긴급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거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네. 선조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잡아쳐 넣고 나중에 제가 잡아쳐 넣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네. 헌법 제 77조에 담겨 있는 이런 1항부터 5항까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계엄법 시행령 제4조에 있는 특별 조치까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번 이제 윤석열이 벌인 내란을 두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 이건 실패한 내란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2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요. 네.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군인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예. 재빠르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본회의에서 이 그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막아낸 겁니다.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하고 은밀하고 치밀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안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그 보안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일부 뭐 공군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국회로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지. 이거는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다시 독재 시대로 돌아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경호가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을 조금만 늦춰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을 그 표결을 늦춰달라고 한 그 시간만큼이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럼. 승인을 받고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그 중에 여의도 그 국회 본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 당사에 숨어 있던 사람들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의 힘이다. 그리고 내란의 공범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여전히 댓글창에서도 활발하게 의견 주시고 이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과 관련된 참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짧게라도 속보이기 때문에 좀 다뤄봤고요.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요게 이제 추미애 의원의 주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했고 지난 11월에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방첩사에 보고한 이름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명령을 하달을 받고 검토를 한 거니까 이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서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의 문건을 만들어서 이 문건이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알려지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국민들의 엄청난 충격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 정국 이후에 이 계엄령 보고 문건 때문에 조현천 전 사령관인가요? 이 양반이 또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또다시 획책을 했다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11월에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이건 상식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이걸 준비를 했냐? 한 3월부터 준비를 했을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카메라에 이미 나왔습니다. 네. 우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저희 일부에 함께 합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게 달려오셨죠? 아까 방금 전에 또 방송국 화면에서 본 것 같은데. 네, JTBC인데 제가 30분 출연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네. 2시간짜리더라고요. 네. 나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네. 예. 시간 맞춰 왔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도 좀 간략하게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나온 속보들 위주로 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어제 국회 상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전달을 받으셨을 테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가 아까 5시에 방송하실 때쯤에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아니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은 뭐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제2의 내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단행한 것은 뭐 적극적인 권한 시행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탄핵은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일이고 질서 있는 퇴진이 맞다라는 이제 의견을 지금 재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는 헌정 질서에 대한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여전히 규범력을 갖고 있느냐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네. 대통령이 왜냐하면 위헌적 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아무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치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헌법을 위반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당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있네. 예.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헌정 질서의 위기, 헌법의 위기는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헌법 회복에 좋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탄핵 등을 통해서 권한을 정지시키고 예. 그 다음에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고 헌재 결정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꼼수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예, 뭐 갑자기 뭐 나는 잠깐 물러나 있을 테니 네가 권한을 행사해. 이런 권한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 권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여당 대표 이런 언급도 전혀 없어요. 예. 헌법적 위기를 또 헌법이 정한 대로 해결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위기를 더 가중시킨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또 한동훈 대표는 그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가 마치 오해라도 한 듯이 여당 대표가 국정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한 담화문을 좀 꼼꼼히 보니까요. 그냥 네. 국정 운영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던데요. 저희가 오해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신 거죠. 예.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자면 민주당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한 적이 있다라면서 2016, 17년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라는 식으로 또 강변을 하더군요.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제가 JTBC에 나왔을 때도 예. 김종혁 최고위원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좀 다르죠. 그럼요. 명백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 이런 거였고 또 권한의 일부를 사인에게 어떤 권한 없는 사인에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무에 좀 물러나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군을 동원해서 예. 네.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내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좀 뒤로 빠져 있을게 내 자의적으로 정치적 선언으로 그러다 아니야 내가 봤더니 내가 다시 나서야 돼 그럼 다시 나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완벽히 다른 상황인데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황을 똑같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내용들이 이제 속속들이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따가도 이제 의원님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예.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는 이유가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 국수본 관계자들 말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최근에 마약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이 기소를 했다가 공소 기각이 나온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수사를 했다가 예. 그게 공소 기각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할 경우엔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꼬집었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어요. 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관련 사건으로 오히려 내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말이 전도된 거죠. 맞습니다. 내란을 수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은 야 그래도 내가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 내란 사건까지 수사해 볼게. 예. 이거는 본말을 전도시켜서 내가 수사해 볼게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한 법 해석과 공권력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박성재라는 법무부 장관이 예. 라는 자가 예. 네. 이미 국회에 출석해서 내란이 아닐 것처럼 얘기했어요. 검찰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미 그 수장이 이거 내란 아닐 걸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검찰을 믿습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번 수사팀에서 특수본에서는 이 대검찰청에만 보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는 보고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한동훈 장관 때도 법무부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도했던 그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예. 검찰만 사용하는 그 이프로스에 한동훈 장관이 자꾸 그 접속하는 걸 제가 접속했죠. 그 문제 제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 그 검찰 내부에서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보고할 경우에 아무도 그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신저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최선이었던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뭐 얘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이 내란범들 그리고 내란의 공조범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 강도,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고 나서 반갑다는 분들 너무 많고요. SL 나무님 그리고 JJK님, 로버트님 뭐 해외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뭐랄까 우리 국민분들이 좀 오해하실 만한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아니 어제 1시 반쯤인가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버리고 긴급 체포를 한 것도 어쨌든 검찰 쪽에서 한 거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고 싶어요.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진 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체포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다 바꿨죠. 네. 그리고 걸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진행된 수사가 아니다라는 점. 네. 핸드폰을 바꿨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예요. 예. 그래서 김용현의 이런 자진 출석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것만 가지고 뭐 수사 의지가 있다거나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검찰은 어떤 검찰이냐면 명태균 씨 사건을 선관위가 창원지검으로 넘겼을 때 예.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배정했다가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버린 검찰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공소시효를 보통 도과를 안 시키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특히 국가기관이 이거 뭔가 수사해야 된다고 보낸 거를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선법 위반으로 수사를 못 해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만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검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돼서 김건희 제대로 수사해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해라 했는데 검찰총장의 명까지 위배하면서 수사했던 게 이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 검찰이 지금 와서 갑자기 달라졌다. 그 검찰이 이 검찰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러면은 드립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까 김태형 기자가 짚었던 내용입니다. 김용현이 어느 정도 다 검찰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하고 자진 출석해서 뭔가 마치 수사의 성의를 보인 듯이 그런 태도만 뉘앙스만 쇼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성재라는 자가 이미 내란 아닌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예. 검찰은 법무부 장관 밑에 있습니다. 예. 네. 보고를 안 한다? 보고를
니네들이 안 한다고 해서 파악을 못해? 그다음에 니네들이 보고 안 한다고 영향력을 행사 못해? 그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예. 민주당 법무부 장관 때는 검찰이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건의 디테일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쪽의 법무부 장관만 들어가면 검찰의 보고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그거는 뭐 많은 검사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압색이 제가 압색이나 뭐 그 김용현의 출석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예. 내란 사태가 벌어진 뒤에 뭐 일본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제기가 된 뒤에 공간에 숨어 있었어요. 그 공간이랑 사무실을 정리할 시간이 이틀이나 있었어요. 그럼 이틀 동안 뭘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이 누가 오셨는가?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또 그 섭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를 야. 좀 드렸죠.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예, 6시까지 와달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7시까지만 오면 된다고 연락이 와서 예. 좀 쉬고 있다가 예, 7시가 아니고 6시였다. 예. 다시 좀 정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김용남 의원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제가 분들이 보니까 예. 방송사나 언론들도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 쭉 방송하고 이러느라고 다들 지치기 힘들고 스케줄 다 꼬여 있더라고요. 막 비상 상황이고 이제 모시는 분들도 뭐 막 착각을 했다가 뭐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4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별로 좀 이렇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꼬였던 부분 아무튼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김 의원님 오시기 전에 김태현 기자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함께 현재까지 어떤 국회 상황, 어제 상황 좀 평가를 해봤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했던 각 수사기관의 움직임들 좀 평가를 해봤거든요. 검찰, 경찰, 공수처 이쪽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저희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다시 짚을 건데요. 워낙에 이제 그때 저희가 취재해놓은 뭐 화면들도 있고 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기관들끼리의 뭐 경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께서는? 지금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서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고 경쟁하고 거죠. 있는 겁니까? 예. 네. 이 정도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됐어요. 그래서 저거 보나 마나 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뭐 각자 이 사건을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설 거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그런데 네. 이게 당분간 해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거든요. 지금 예. 예.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깔끔하게 탄핵 소추가 네. 됐으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되고 예.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갈 수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냥 퇴장해버리고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그 한동훈 한덕수 공동 담화가 정말 하이라이트였는데 예. 사실상 직무 배제를 할 거다. 네. 그것도 자기 얘기야. 한동훈 자기 얘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직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참 황당한 사람인데 국방 외교를 포함한 국정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예. 뭐 하겠다. 지금이 국정 공백이야. 어디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 판명나면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라는 내용이 우리 헌법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는데 네. 여당 대표란 사람이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알아서 대통령 대신에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발표를 오늘 11시에 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그 당 대표의 공식 논평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네. 이게 뭐 어디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권한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뭐 이런 걸 해석할 이유 없이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정신인가? 국민들이 하는 말씀이 딱 맞아요. 1차 계엄은 군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거는 정치를 이용한 제 2차 계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기 권한을 딴 사람한테 위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멋대로 위임했고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고 네. 제가 또 오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군 지금 통수권자 누구예요? 그래 대통령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내가 보기엔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누가 누구와 똑같습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똑같더라고.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 연세도 많고 의지도 없으니까 뭐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라고. 아니 그리고 명색이 지금 국무총리고 예. 언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 딴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에 오란다고 가갖고 거기서 공동 담화를 발표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국무총리가 어디 공당의 당사에 가서 저런 걸 하는 것도 좀 처음 봤습니다. 봤어요. 저 처음 보죠. 봤습니다. 예. 예, 저것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죠. 빨리 네. 저 모든 불안 요소들 정리하려면 탄핵이 빨리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몰라,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걸 저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그러니까요. 표정은 되게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대표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것 같은 같은 착각을 착각. 하고 있는 네, 것 같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꼭 법 상식이나 헌법을 찾아보지 않아도 네. 네가 뭔데? 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 국민의힘의 그 주로 이제 주장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패널 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권 초기부터 아니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를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내란 범죄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등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상황 복귀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좀 풀기 전에요. 그 특수본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예. 내란죄도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됐다라는 것은 사건 번호 부여하고 어쨌든 뭐 고발 들어오면 우리가 입건이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을 입건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무게를 두진 않았지만 저거에 대한 의미 잠깐만 짚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김영남 의원님? 우선은 그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고 지금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곧 칠 텐데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수사는 사실은 경찰이 더 앞서갔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뭐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력도 출동이 됐고 예. 그래서 이쪽이 앞서가니까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에서 이거를 기화로 우리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가겠다고 하면서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발표를 한 건데 예. 사실상 근데 실효성은 없어요. 저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던지 아니면 예. 검사가 가서 윤석열을 잡아올 수 있느냐? 예.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예. 아직 현직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 경호 인력을 어떻게 뚫고 가서 신병을 따갖고 올 건데 예. 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의 그 선제 공격용 발표 예.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의미가. 어떤 뭐 선언적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봐야 그거죠.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권한과 권한이 충돌해서 이 내란의 수괴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한계랄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란의 공범 어쨌든 주동자겠죠. 김용현은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범은 왜 체포를 못하느냐? 뭐 권한 대 권한의 충돌 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왜 저 사람을 체포를 못하는가?
왜 못하는 거예요, 의원님? 그 저기 경호처 인력 이런 거 모르겠고. 뭐 지금 보면은 그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 불소추 특권 대상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체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또 형사소송법에 보면 압수수색에 예외로 또 대통령실 같은 그 비밀 보안 시설은 또 제한되는 또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에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원활한 수사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권한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 모든 걸 뚫고 들어갈 수가 있고 권한을 정지시켜야만 절차가 진행된다니까요. 예. 네. 한계를 저희가 좀 느껴봤고요. 자, 어제 상황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수사기관들끼리의 경쟁 이런 거 국민들이 뭐 어쨌든 잘하기 경쟁이어야 될 텐데 뭔가를 숨기려고 하거나 내란의 공범들이나 내란죄에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정치권에서도 내란의 공범에 가까운 인물들이 어제 저희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영상을 만나보고 현장 특히 국회에 계셨던 박주민 의원의 말씀을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의 공범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규정하고 인물들은 누구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박정화 의원이라고 저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저희 제작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의원들을 좀 특정을 해놨지만 다른 인물들도 보여요. 김재섭 의원 보이고 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혀 있는 건 일단 이철규 의원, 박정화, 이철규, 김재섭 지나가고 있고요. 이미 지나갔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일종 의원이 보이고요. 이분 또 국방위원장이죠. 유상범 의원 보이고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전부 다 표결에 참여를 안 한 분입니다. 어제 표결 참여한 사람은 김예지, 안철수, 김상욱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저기 국회 직원들하고요. 의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원들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와가지고 부역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분들에게 심리적 압박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 저 상황은 뭐 이미 전달 받으셨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뭐라고 혹시 얘기를 하던 게 있던가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은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싶다. 그런데 당론이라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예,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예. 그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뭐가 문제냐, 예. 오죽했으면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맞는데 맞는데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 당은 망한다. 다음 대선 때 너희 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또 정당인으로서 용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 이게 내주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내란 범죄의 수괴를 보호한다는 게 사실은 이런 비상사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소극적인 동조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는 김상욱 의원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당론 때문에 부결을 하지만 나는 이건 반대한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나 저는 가소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탄핵에 찬성을 해야죠. 당론이니까 뭐 만약에 다시 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번에는 또 찬성한다라는 이제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 당론이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의 목소리 앞선다 안 앞선다 이건 좀 떠나서 본인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네. 근데 위헌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는 건 또 반대한다는 거예요. 전 이건 진짜 완전 안 맞아요. 논리 이건 모순이죠. 진짜 안 이거는 맞아요. 모순적이죠. 근데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예요. 네. 오늘도 그렇죠.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헌법적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2번 썼더라고요. 제가 네. 밑줄까지 다 쳐놨는데 근데 탄핵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 헌법 체제에서는 안 돼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심정일까요, 김용남 의원님?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망가지면 저게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힘 전체가 위헌 정당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드리는 말씀이 국민의힘이 도대체 통합진보당보다 나은 게 뭐냐. 아니 통합진보당은 무장봉기를 통해서 국가의 주요 시설을 타격함으로 인해서 체제 전복을 꾀했다. 네. 그런 실행에 이야기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다. 꾀했다. 꾀했다. 계획했다. 말했다. 계획했다, 계획했다. 모의했다. 이거로 정당 해산이 된 거예요. 위헌 정당으로. 예. 아니 그런데 그것도 수뇌부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지방 조직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갖고 뭐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네. 정당 해산 당하고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은 다 배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졌는데 무장한 계엄군을 내세워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접수한 윤석열을 비호한 게 예.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의결에 구성원의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나고 예. 그리고 탄핵 소추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에 집단 퇴장해서 또 아예 투표 불성립을 만들고 아니 위헌 정당 아니에요? 위헌 정당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헌성이 강해지고 있죠.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여건만 마련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서 헌재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진당보다 훨씬 사유가 무겁거든요. 예. 아 여기는 모의했다고 해산당했어. 여기는 실행에 다 나섰잖아요. 네. 근데 탄핵 소추까지 반대하고 지금 당 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 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위헌 정당인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다만 근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박힌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나중에 된다면 저는 이거 헌재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아니 네. 이제 실제로 오늘도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예. 저쪽 당 최고위원하고 좀 이렇게 논박을 주고받아 왔는데 그 논리가 그거예요. 위헌 위법적인 거 안다. 근데 자기네들 판단은 탄핵은 아니라고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 근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신범들이네요. 근데 이 판단 자체가 저는 그래서 계속 위헌적 판단이다. 지금 당신들이 내리고 있는 그 판단, 탄핵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판단이 오히려 위헌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나중에라도 아니 나중에 한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헌재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저는 이거 해산될 것 같은데. 아니 특히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요. 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나중에 대통령이 알아서 했고 나중에 표결에만 소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의 핵심 당직자잖아요. 네. 핵심 당직자가 그걸 같이 모의했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계엄 당시에 그 당사에 같이 있던 뭐 의원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의원들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있죠. 몇 얘기가. 사람 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추경호 의원하고 같이 움직인 의원이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던 네. 당사가 아니라 네. 그런 그러니까 분들 좀 의심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죄로 고발을 하신 거니까 네. 이제 그 차후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권은 진실이 좀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아마 경랑에 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의원들의 화면은 저희가 오늘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 4시간 생방송인데 지속적으로 보여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분들이 실제 보좌관들이나 본인이 SNS나 커뮤니티나 포털이나 이런 기사 이거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 이상으로의 국민의 분노 거의 뭐랄까요? 활화산, 용암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이 내란 105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란 105적은 2번 다시 정치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명단을 돌리고 전화번호로 문자까지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박주민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네. 비상계엄 해제할 때
그 해제 의결안 찬성한 18명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 당 의원들이 직결을 빠른 속도로 했지만 상당 시간 동안 우리 당 의원만으로 150석이 안 됐었어요. 네네네. 초반에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안에 들어가라고 했을 무렵도 예. 우리 당 의원이 한 130여 명밖에 없었어요. 음. 그래서 그쪽 당에 도움이 필요해서 예. 우리 당 원내대표는 그쪽 당 원내대표 쪽이나 이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예, 예. 저도 닥치는 대로 좀 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왔어요. 그래서 네. 이 계엄 해제까지는 잘했어요. 1부는 잘 마무리됐어요. 네. 근데 본격적인 게 사실 2부죠. 이제 다 규명이 됐고 상황이 정리됐지만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 져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탄핵 아닙니까? 본인들도 이 계엄이 분명히 반헌법적이라고 하면서 표결까지 다 참석을 했고 예. 그래서 박수도 엄청나게 받아놓고 예.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냐 이거죠. 말이 바뀌고.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헌법을 생각한다든지 예.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다음 대선 때 우리가 네. 라든지 네. 뭔가 우리가 뭐 좀 더 유지하려면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기 박정원 의원인가요? 네. 박정원 의원이 SNS에 굉장히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했던데 범죄자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정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버려서 그냥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를 국민들이 더 느끼시는 게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표현이랑 저는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그 외신에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크게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외신에서 특히 경제지에서 가장 크게 보도했던 게 뭐냐면 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언급한 게 제일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경제지니까 예. 이거 한국에 투자를 해야 돼 아니면 이미 투자한 돈을 빼야 돼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엄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 다음으로 크게 된 게 예. 근데 여당의 반대로 탄핵이 좌절됐다야. 그러니까 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아니 그쵸. 분명히 여당 대표가 제2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예. 그 여당의 반대로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됐대.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야 얘네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예. 속내는 어제 기준으로 어제 탄핵 소추가 된다. 그러면 대략 내년 4월 전후로 대선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헌재에서 오래 걸리질 않을 테니까 이거는 간단해요. 탄핵 결정 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니까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정도의 대선 스케줄이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서 딱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선이야. 그럼 보나마나 지금 친한계 의원이 어제 용산 들어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저께 박정아 밤에. 네, 박정아 비서실장. 네. 네. 뭐라고 꼬셨겠어요. 음. 뻔한 거지. 뭐라고 보셨습니까? 야 토요일 날 저녁에 나 탄핵 당하면 네. 너 대선 져. 넌 미래가 없어. 이재명하고 붙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거야? 못 이겨. 네. 그러니까 나 바로 탄핵시키지 말고 네. 시간을 끌자. 예. 6개월이고 1년이고 끌자. 예. 그럼 그 사이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대법원 선고 나면 아웃될 거고 예. 그러고 나면 제일 강력한 라이벌 제거된 다음에 너 편하게 이겨. 그러니까 내일은 탄핵 소추하지 마. 예. 이렇게 꼬시지 않았겠어요? 예. 그거에 넘어간 거지. 그러면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면 형님이 좀 대국민 사과를 해주시고 명분을 달라. 명분을 달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햇반 한 개 돌리는데도 2분 걸리는데 1분 안 되는데. 1분 50초짜리 담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사과하는. 아니 햇반 한 개도 다 못 돌릴 시간이야. 1분 50초는. 그렇죠. 정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 개 돌릴 때 2분, 두 개 돌릴 때 3분 이렇게 써 있잖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와중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 햇반 드립은 네. 너무 공감되는 거라서 1분 50초짜리였잖아요.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 네. 담화가. 그리고 예. 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그 윤상현 의원이 그 극우 예. 유튜브 한 군데 나가가지고 극우 유튜브? 예, 극우 유튜브가 너무 많은데 배승희 배승희 씨 씨가 거? 배승희 씨가는 예. 라이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1년 뒤면 다 뽑아준다 누가요? 국민들이. 그림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잠깐만. 영상이 근데 이게 나옵니다. 난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이렇게 윤상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 살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근혜 탄핵 때 봐라 1년 후에 국민은 다르다 봐라 탈당하면 3번이나 살아왔다라고 윤상현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난 저기 궁금한 게 상황을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는데 둘이 배승희 유튜브를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전화 연결 같은 거를 윤상현 의원이 해줬나? 아마 윤상현 씨가 그 김재섭 의원 이 씨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윤상현한테 형 나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해줬다. 박근혜 탄핵 때 봐라. 1년 후에 국민은 다르다. 나도 탈당하면서 3번 살아왔다. 무슨 국민을 이건 뭐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답변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윤상현 의원이 사실 가장 대대적으로 탄핵 나 반대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한다라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저게 시점이 언제예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어제겠죠. 어제. 어제? 네. 어제 그 난리 북새통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요 출연한 거예요? 12월 8일 예. 12월 8일? 오늘입니다. 오늘이잖아. 오늘이네. 예, 예. 2시간 전. 아 정말 이게 야전 이제 너무했다. 한 4시쯤에 한 것 같아요. 저걸 윤상현 의원이 깐 거예요? 저 이제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취재 차원에서 많이 보니까 네. 배승희 유튜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출연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출연해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추린 것 같습니다. 좀 충격적이어서. 아 근데 김재섭 의원도 본인의 문제를 김재섭 아이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한심하다, 보통 그런 한심해.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네. 소장파라면서 소장파라는 얘기했던 게 사람이고. 주요 이미지 핵심인데. 네. 아. 잠깐 영상 준비하는 동안 예. 지금 김용현 체포의 그 과정이 예 지금 JTBC에서 보도로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로 예, 오늘 이제 새벽 1시쯤에 예. 그 특수본이 계속 소환 요청을 했는데 소환 요청에도 수시간 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1시쯤 조사를 받겠다고 김용현 쪽에서 먼저 전화를 했고 예.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이 김용현 씨를 데리고 검찰청으로 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김용현 저기 자진 출석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JTBC가 단독 보도했다라는 그리고 것이고. 검찰 특수본에서는 이제 김용현이 도주하거나 예. 없어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예. 한남동 그 공간 주변에 수사관 등 인력을 배치해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요 단독 보도에 대한 뭐 두 분의 코멘트 짧게 듣고 원래 얘기하는 걸로 넘어갈까 하는데. 예. 근데 그 사이에 아마 핸드폰을 바꾸거나 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텔레그램도 네. 다시 그러니까. 등록했다고 하니까. 텔레그램도 빠졌다가 들어왔죠. 네. 그죠? 네. 다 정리한 나름대로 거죠, 뭐. 증거인멸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글쎄 이달을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 요구가 이달 하순쯤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어제도 그 오마이에서 나와서 저희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탄핵안이 부결되면 저는 집회의 어떤 메시지의 강도가 완전 달라질 거라고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탄핵안에 대한 가결을 외쳤던 분들 가부를 많이 따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윤석열 체포, 윤석열 수사,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법정 최고형 구형 이런 것까지 나올 거예요. 실제로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메시지로 문자로 계속 이제 당원분들이 보여주시는데 집회 장소를 국회 하지 말고 네. 뭐 수사기관 앞으로 가자. 아예 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내가 겪어보니까 국민들이 바뀐다. 나 봐라. 나 지금 살아 돌아오지 않았냐. 이 얘기니까 그거를 김재섭 의원한테 조언이라고 지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조언 내지는 위로. 아 진짜 저는 한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언 내지는 해. 아니 그러니까 네. 조언 내지는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어떻게 지역에서 난리야 뭐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위로 겸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누구보다도 촉이 빠르고 그러니까 이번엔 머리 회전이 빠르거든요. 너무 빨라서 탈이지 사실은 매번 네.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뭐 저걸 보면은 국민의힘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어떤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든지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든지 이런 공리적 공익적에는 관심이 없고 예.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치적인 생명이나 권한을 유지할까에만 주로 착목해 있다. 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화네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뭐 김태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걱정되는 게 윤상현 의원의 지금 태도나 이런 발언을 봤을 땐 이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 다수가 이 여론을 맞닥뜨리기가 어려워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다음 주 토요일 정도면 충분히 탄핵안은 가결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태도를 보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이 공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 중에 부끄러움이 없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 유튜브도 공적인 자리인데 엄연히 아니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예.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 다선 의원들이 상당한 지금 장악력을 발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온 윤상현 의원, 예. 이철규 의원, 예, 중진들 네, 나경원, 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후배들을 꽉 지금 잡고 예.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 그분들이 그럼 뭘 갖고 끌고 가지? 라고 했더니 저런 거죠. 야 걱정하지 마. 1년 후면 다 잊어먹어. 차라리 우리 당을 지금 욕먹더라도 유지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 하는 거겠죠. 흔들리는 후배들한테 다 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산 예. 증인이야. 내가 산 증인, 나 겪어봤어. 박근혜 탄핵도 내가 겪고 돌아왔어. 겪고 돌아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 볼 예. 필요 없어. 내가 증인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니 선배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 그 초선 의원들이 무서워할 수는 있어요. 조언 들을 수 있죠. 정치 선배니까. 근데 국민 민심은 안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게 저럴 수는 없거든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어. 예. 뭐 차라리 대통령이 어떤 뇌물을 받았다는 스캔들이 있다든지 예. 뭐 딴 거는 다 모르겠어요. 이건 내란이잖아요. 이건 내란이잖아요. 상황이 달라요. 아니 딴 거를 다 떠나서 이건 내란이야. 내란 수괴야. 예.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예. 그러면 그 자에 대한 직무는 빨리 정지를 시켜야지.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예. 지들도 지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2의 비상계엄은 한동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예. 근데 직무 정지를 시키면 안 돼 이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갈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할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최고위원 김종익 최고위원한테 그래서 그쪽 율사들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헌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 근데 저는 11시에 담화하는 거 보고 이건 아예 헌법은 어디 뭐 진작에 국 끓여 먹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공식적인 담화에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어디 여당 대표하고 국무총리하고 짬짬이해서 국정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첫 번째, 그러니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 말이 딱 맞고요. 두 번째, 급할수록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 비상시국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대처를 하지 않고 이건 무슨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잠시만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시간이 어디까지 되시는 아까 거죠? 7시 15분까지 있으라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분까지만. 근데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 예. 과거에 한참 동안 우리나라의 헌법을 예. 외국의 헌법학자들은 예. 장식적 헌법으로 분류를 했어요. 장식적 헌법. 액세서리 헌법. 네네네. 이게 뭐냐면 헌법은 있으나 규범력은 없다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군부 정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헌법은 장식품이었을 뿐이잖아요. 예. 그러던 게 87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찾고 헌법에 기대고 예. 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헌법이 규범력을 회복해서 오늘 같은 이런 헌정 질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 헌법을 역시 액세서리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진짜 반헌법적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위헌정당에 관련된 검토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구성원들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위헌정당 얘기를 제가 왜 계속 드리냐면 지금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제일 무서운 건 딱 하나예요. 야당 국회의원 되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핵 소추하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야당 의원이 되는 거고 야당 의원 하면 뭐 이래저래 불려다니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힘들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 예.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 될까봐 그걸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 배지 떨어진다 그러다가 너희들 예. 제일 무서워할 얘기예요. 그게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다. 예. 아,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제일 겁먹을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 정치적 미래를 지금 계산기 두드려서 타진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재기할 기회를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텐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뭐 윤상현 의원 화면도 보여드리고 나니까 저도 좀 어질어질한데요. 예, 저희 그 김태현 기자는 또 저희가 이제 오늘 한 4부로 꾸미기 때문에 잠시 쉬러 예, 들어가셨어요? 쉬는 시간을 드렸고 양지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예, 격하게 환영해 주십니까? 예. 나 들어왔을 때는 박수 안 치더니 아닙니다. 저희 원래 다 쳐드리는데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예.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마주 앉아서 이제 마주 앉은 건 아니고 옆에 예, 앉아서 옆에, 말씀을 예, 들어보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 많이 하시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아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약간 시각도 새롭고 예. 신선하고 예. 상식에 부합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예. 햇반들이 들으셨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저 밖에서 다른 일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의 담화가 1분 50초 걸렸다 아. 보니까 햇반을 데우는 시간보다 예. 짧았다. 근데 오늘 거짓말도 반나절에 못 갔어요. 아 그렇죠. 좀 성의 있게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해도 거짓말했으면 좋겠어. 예. 어떻게?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렇죠. 한 줄짜리로 잘 뽑아놨거든요.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인데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역사에 기록될 한동훈의 말바꾸기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12월 3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말을 바꿔왔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냥 아주 짧게 문장만 구성해놨거든요. 가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위헌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랬고요. 12월 4일은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 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요. 12월 5일 갑자기 탄핵안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한방 얻어맞으신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거고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12월 6일에는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해버리고 극단적 행동 재현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7일 오전에는 불과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직무수행 불가하다,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 12월 7일 오후 갑자기 한덕수 총리와 당이 소통하겠다. 그리고 밤에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합니다.